자, 이제 오늘 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가, 뭐, 아까 두부 2,000원이었는데 3,000원이었다 얘기도 해주셨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수박이 여러분 세상에 32,000원이래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32,000원짜리 수박을 저는 아직 본 적 없어요. 32,000원이 지금 수박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크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례 없는 가뭄에 또 덥죠. 이러니까 지금 뭐 야채들도 수확량도 줄어들고 물가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죠. 뭐 이런 장바구니 물가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주유를 하러 갔어요. 이제 휘발유차인데 주유를 하러 갔는데 예전에 제가 항상 3만 원씩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만 원을 넣어도 정말 얼마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주유칸이 이게 요즘 키로수로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3만 원은 너무 적어서 5만 원 정도를 넣었는데 5만 원을 넣으니까 예전에 3만 원 넣었던 정도의 그 키로수가 딱 채워지더라고요. 물론 요즘 이제 유가가 또 워낙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진짜 주유비만 봤을 땐 정말 많이 올랐다. 자, 이른 더위에 배추 감자값이 50%나 급등을 했다고 해요. 요즘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뭐 전 세계적인 가뭄, 그리고 폭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식량 수확도 좀 줄고 소들도 너무 더워서 그런지 폐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식료품, 채소, 뭐 고기 이런 것들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그리고 또 전쟁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그런 곡물들을 네,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제 그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앞으로. 원래 씨를 뿌렸었어야 되는데 씨를 못 뿌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확량이 아마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전쟁이 언제 끝나든 어쨌든 원래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냉방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전기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도 엄청나게 올린다고 해요. 자, 안 그래도 많이 오른 수입육, 참치값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서 제주의 지인들 심각하게 폐업을 그래도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재료 원가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식자재 값 더는 못 버틴다. 빵집, 분식집 눈물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다. 왜냐면 들어가는 인풋이 너무 많으니까 아웃풋이 아무리 많아도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자재 값이 더 들면 남는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올해 5천까지 2천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요즘 생활비가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생활비도 좀 빠듯하죠. 그래서 요즘 고급 마케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자, 아무래도 좀 인플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명품, 뭐 고급 가전 이런 데 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쭉 이제 좀 떨어졌다고 해요. 소비의 그런 열기가. 자, 이렇게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의 월급도 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 7%에서 10% 정도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협상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노조나 뭐 공무원들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지금 통장에 이제 더 찍히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8%, 우리나라는 5%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는 상승률이. 그런데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들은 제조 원가가 또 올라가니까 임금 올려주고 제조 원가 올려주고 나면 기업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가 올라가면 우리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너무 비싸서.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안 좋은 도미노처럼 착착착착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또 수익이 줄어들고 원가 올라가죠. 수익 줄어들죠. 임금 더 줘야 되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하잖아요. 뭐 주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연구나 뭐 투자, 뭐 개발 이런 것들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위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이 좀 둔화되겠죠. 계속해서 개발하고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될 수 있고 좀 성장을 많이 못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사람 많이 안 뽑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경제라는 게 뭐 하나만 딱 뭐 올리면 다 오케이가 아니라 이게 올림으로써 영향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업들이 제조 원가나 제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 뭐 인건비 올리면 어쨌든 해마다 계속 그 금액이 나가야 되고 올라간 임금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연결되고 뭐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사는 게 부담스럽고 이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죠. 자, IMF는 원래 미국의 성장률을 3.7에서 2.9로 하향을 했어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0.75, 막 0.25도 아니고 뭐 0.75 막 쫙쫙 올리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기준금리를 4%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IMF가 했어요. IMF가. 자,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한 3.5% 정도 막 올리지 않을까? 3.5%까지 올리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올려야 올리는 거니까, 어쨌든 좀 3.5%에서 4%까지도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영향을 받는 곳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굉장히 덜덜덜 떨어야 할 부분은 뭐 예금금리는 뭐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천천히 올라가는 게 문제고 빠르게 반영을 받는 건 아무래도 대출금리겠죠. 대출을 받으신 분들, 대출 예정이신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이제 주택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정책 대출이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0.5% 인상을 하니까 4% 5%대요. 4.5%에서 4.85%인데 거의 5%예요. 이게 정부 상품 이 정도면은 시중은행 요즘 대출 상품 뭐 7%다, 뭐 8%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진짜. 뭐 좀 낮게 쓰면 한 4에서 5%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대출은 신용도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이 범위가 커요. 뭐 최저는 4%뭐 중반대부터 많게는 뭐 한 7, 8%까지도 3%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사람이 8%로 대출을 받진 않지만 이 중간쯤 한 5%뭐 6%대쯤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정부 정책 상품도 4.5%, 5%대면 일반 시중은행 상품은 한 6, 7, 8% 가는 건 그렇게 네, 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 금리가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자, 40년까지 있어요. 10년에 40년까지 있는데, 자, 4.85%, 40년은 4.85%까지 나와요. 대출을 이렇게 짧게 10년짜리로 안 해요. 특히 요즘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짧게 하면 원리금 상환금이 커지니까 보통 3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도 하는데 금액을 줄이려면은 기간을 길게 잡으니까 그래서 보통 4.8% 아니면은 4.7%, 4.7, 4.8 정도에 받으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출을 이렇게 뭐 정부 정책 상품만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 대 상품이나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 만약에 금리가 뭐 연내 계속 상승을 해서 뭐 이거는 최대치로 한번 잡아봤어요. 만약에 3억 대출을 받으신 분이 만약에 금리가 2%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이자를 한 3%대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5%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게 2%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이 연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면 월로 나누잖아요. 12달러 나누면 이거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50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금액이 꽤 많죠?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으시면 월급이나 이런 들어오는 금액이 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통 되게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대출 이 정도 상환하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짜시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이 50만 원이 추가로 나와도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지만, 대출금 상환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놓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서 기존의 비용으로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살려면 그 물품의 개수나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대출금 더 나가고 그러면 완전 난감한 거죠. 그래서 뭐 연끌 하신 분들, 진짜 완전 타이트하게 쓰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자 늘고 물가 올라서 생활비 더 필요해 이러면 이중고를 겪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금융사에 있을 때 이런 상담들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여유로워서 나 대출금 내고 나서도 나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변수가 많잖아요.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는 여유롭지만 또 굉장히 수입이 줄어들거나 매출이 줄어들거나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여소득자는 빤하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이.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진 수입으로 뭔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